함께봐 TV.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 투자와 회계를 공부하는 함께봐 TV입니다. 회사에는 정관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좀 어렵죠, 이름이. 이 정관이라는 문서는 회사의 규칙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예요. 따라서 이 정관을 보면 회사의 이름도 알 수 있고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칙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는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 형은 형태형. 그래서 유는 있을 유, 형은 형태형. 따라서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유형자산은 형태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산이에요. 그러면 형태가 없는 자산은 뭐죠? 그래요. 형태가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 무는 없을 무예요. 없을 무. 유는 있을 유죠. 이건 없을 무. 형은 형태.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회사의 건물 눈에 보이죠? 건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되지. 토지 그리고 기계장치 차량 어때요? 다 눈에 보이죠? 형태가 있어요.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무형자산은 다음에 배울게요. 이 유형자산은 1년 넘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산이에요. 사는 자산이에요. 1년 넘게. 회사가 그냥 바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사는 물건은 뭐라고 했죠? 재고자산이라고 했죠? 상품이라고 했죠. 근데 1년 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는 자산은 유형자산이에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유형자산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저번에 배웠어요.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이 차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근데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재고자산이에요. 현대자동차는 정관을 보면 사업 목적에 정관 아까 뭐예요? 회사의 규칙들을 다 기록해 놓은 그러한 문서라고 했어요. 그 사업 목적에 사업 목적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업 목적을 보면 자동차 제조 판매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대 자동차 현재가 아니라 현대 자동차는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사업 목적을 위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재고자산이에요. 자, 코웨이라는 회사가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코웨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여러분 그 정수기 알죠? 정수기를 우리가 빌려 쓰잖아요. 빌려 쓰고 얼마씩 그 사용료를 낸다고요. 이 코웨이라는 회사는 이 정수기를 빌려주는 회사예요. 근데 이 코웨이라는 회사가 자기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이 에어컨은 유형자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어컨은 재고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정관을 보면 사업 목적에 가전제품 제조 판매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에어컨을 나중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 목적의 가전제품 에어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진은 BYC라는 회사의 건물과 토지예요. 이게 건물이고 어때요? 이 건물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죠.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잖아요. BYC예요. BYC. BYC라는 회사는 속옷을 이렇게 속옷 있죠. 속옷들 이런 네이라든지 이런 속옷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속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공장에 또 건물과 토지는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만들기 위해 그 공장을 짓는데 그 공장의 그 건물과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속옷을 팔기 위해서 이 회사는 이런 건물을 지어요. 이런 건물을 지어서 1층은 여기 1층 있죠. 1층은 속옷을 판매해요. 여기다 판매점을 속옷들을 다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1층 이상은 다른 회사들에게 뭐냐면 빌려줘요. 이 건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월 얼마씩 받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은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가 뭐냐면 아니부. 이게 움직일 동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자동차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시동을 딱 걸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건 토지 건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임대라고 해요. 우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임대라고 해요. 이렇게 임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그런 부동산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장처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지 건물은 유형자산이지만, 그렇죠, 유형자산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매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생산해서 나중에 매출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 있죠. 빌려주는 거. 다른 회사에다 빌려주고 임대라고 했죠. 임대하고 돈을 받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유형자산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요. 투자 부동산. 그런데 우리 건설회사 저번에 GS건설 배웠죠? 배운 것들은 따로 설명 안 할 거예요. 그 건설회사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는 것을 분양이라고 했죠. 저번에 배웠어요. 분양이라고. 분양은 뭐냐면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딱 지어서 딱 판매하는 것을 분양이라고 했어요. 분양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토지 있죠. 토지는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판매를 위해 사는 것은 재고자산이라고 배웠죠. 토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토지라도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유형자산으로 되뇌기도 하고, 또 투자 부동산으로도 되고, 또 재고자산으로도 되는 거죠. 우리가 옆에 보면 닭이 있죠, 닭. 근데 이 닭을 동물원에서 키운다. 그러면 동물원에서 키우는 닭은 유형자산이에요. 즉 관상용으로 키우는 닭은 유형자산에 해당돼요. 관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기 위해서 키우는 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태가 있잖아요.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하림이라는 회사는 닭을 가지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이런 닭을 가지고 뭐 삼계탕이라는 제품 만들고, 그다음 훈제통닭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이러한 제품의 원재료는 닭이겠죠? 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종계와 생계가 있어요. 종계는 번식 목적으로 알을 낳아서 병아리를 생산하는 닭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계는 알을 낳아서 병아리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키우는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키우는 닭이에요. 종계. 보통 이러한 종계 한 마리랑 죽을 때까지 보통 140개의 알을 낳아서 병아리를 생산해요. 알을 낳아서 병아리 낳고, 병아리 140개 정도. 그럼 140마리 병아리 나왔겠죠. 생계는 이 병아리 낳았잖아요. 이 병아리를 가지고 뭐예요? 키워서 한 1.5kg 정도 됐을 때 닭을 생계라고 해요. 그냥 살아있는 닭이다. 그냥 그렇게 해요. 이 생계까지 키우는 거예요. 이 회사는 1.5kg 정도 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이 닭을. 이 생계라고 해요. 하림은, 종계는 알을 낳아서 병아리를 생산하는 닭이죠. 종계는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기록해요. 생산용. 즉 내가 병아리를 생산한다. 생산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산한다. 종계는 생산용 생물자산. 생계는 뭐예요? 이 생계를 가지고 나중에 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제품을. 그렇죠. 소비용 생물자산이라고 해요. 소비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는 거. 소비용 생물자산. 즉 뭐냐면 이 생계를 가지고 나중에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1.5kg 정도 키워가지고. 자, 생계는 도계 과정을 거죠. 도계는 뭐냐면 닭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죽이는 과정. 닭을 죽이는 과정이에요. 자, 닭이 죽는 순간 뭐 어떻게 돼요? 생물자산이 아니라, 생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거. 근데 생물자산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순간. 이때부터는 뭐냐? 생물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뭐 생물자산이니 유형자산이니 이러한 명칭들을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